자, 그 다음 같은 페이지의 8번 문제랍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는데 기억번 보기를 보니까 두 행렬 AB에 대하여 곱 AB와 곱 BA가 정의되어 있으면 A 곱하기 행렬 A와 B는 모두 정사각 행렬이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학습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가 곱셈이 정의된다는 것은 선생님이 살짝 기본 내용을 설명할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 요렇게 생긴 묵은 행렬하고 자, 요렇게 생긴 묵은 행렬은 곱셈이 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곱셈은 행하고 열을 곱하는데 행은 두 개인데 열은 하나이기 때문에 짝이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요놈이 2 곱하기 2고 요놈이 1 곱하기 2 행렬인데 행렬의 곱셈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요 두 수가 같아야만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반대로 1하고 자, 1, 2, 3, 4라고 하는 행렬의 곱셈이 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행과 열의 짝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곱셈이 된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놈을 1 곱하기 2 행렬, 요놈을 2 곱하기 2 행렬이라 했기 때문에 요놈이 똑같은 수가 되면 우리는 행렬의 곱셈이 정의될 수 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기본 행렬 수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5천만의 상식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은 거의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행렬에서 A 곱하기 B가 정의가 되고 또 행렬의 곱셈 B 곱하기 A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A, B가 모두 정사각 행렬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우리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답니다. 행렬 A가 만약에 1 곱하기 2 행렬이고 행렬 B가 2 곱하기 1 행렬이면 요놈이 같기 때문에 요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된답니다. 또 행렬 B가 2 곱하기 1이고 행렬 A가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요놈도 곱셈의 정의가 된답니다. 그러나 행렬 A가 1 곱하기 2고 행렬 B가 2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어떤 행렬 A든 B든 둘 다 정사각 행렬이 아니랍니다. 물론 정사각 행렬이 되면 무조건 두 개의 곱셈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나 꼭 정사각 행렬은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행렬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정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행렬 A가 1 곱하기 2고 행렬 B가 2 곱하기 1일 때는 A 곱하기 B, B 곱하기 A가 다 정의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본을 보니까 행렬 A에다가 행렬 A 더하기 2를 곱해서 뭐가 됐다? 예, 단위 행렬이 됐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행렬 A 제곱의 뭐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에 요놈이 맞는가 이것을 물어봤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요 식에서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행렬 A에다가 요놈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됐기 때문에 요놈이 행렬 A에 바로 뭐가 된다? 역행렬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다는 말인데 A의 디터민이 0이 아니면 A의 제곱의 디터민도 즉 A의 제곱의 디터민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요놈이 0이 아니면 요놈도 무조건 0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 A에 대해서 행렬 A의 거듭제곱 중에 어느 하나가 0이 디터민의 값이 0이 아니면 나머지 모든 행렬 A의 거듭제곱의 디터민에서도 0이 안 되기 때문에 행렬 A의 같은 식구끼리는 역행렬의 운명이 공동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쪽이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의 제곱의 디터민도 0이 아니고 즉
A 제곱의 역행렬도 존재한다. 요 니은의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T급번은 매우 많이 나왔던 얘기죠. A의 제곱이 0이 된다라고 해서 꼭 행렬 A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A가 영행렬이 아닌데 제곱에서 영행렬 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우리가 영인자라고 얘기한다 그랬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 이제 18쪽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교재 18쪽에 있는 문제랍니다. 자, 거기에 9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A의 3승이 0이 되고, 영행렬이 되고, 행렬 B가 E 플러스 A, 행렬 C가 E 마이너스 A라고 할 때에 다음 중 반드시 역행렬을 갖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자, 매우 좋은 문제랍니다. 행렬 A의 세제곱이, 이야, 요는 또 나왔죠. A를 3승한 요 행렬이 영행렬이 된다. 그랬고, 행렬 B라고 하는 것이 E 플러스 A라고 그랬고, 행렬 C라고 하는 것이, 자, E 마이너스 A라고 했답니다. 그랬을 때에, 기억은 행렬 A의 제곱이고, 니은은 행렬 A 곱하기 B고, 디귿은 행렬 B 곱하기 C고, 리얼은 행렬 C 곱하기 A랍니다. 자, 요놈들이 반드시 역행렬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행렬 A의 세제곱이 영행렬이다라는 것은 행렬 A는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인자의 성질로 살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행렬 A의 디터민이 0이 되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준 내용이 있죠. A가 붙어 있는 A와 곱셈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든 행렬의 디터민은 뭐가 된다? 0이 되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A의 제곱 역행렬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없다라고 했죠. 자, 이 놈 보니까 A가 붙어 있죠. A와 결합이 되면 무조건 A가 있죠. 결합이 되면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A 곱하기 B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이 A의 디터민 곱하기 B의 디터민이 되기 때문에 A의 디터민이 0이 되면 B의 디터민의 값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디터민이 0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행렬이 없답니다. 자, 리을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와 곱셈으로 결합된 모든 행렬들은 무조건 역행렬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답니다. 자, D급1은 우리가 살짝 이제 확인해 봅시다. 행렬 B 곱하기 C라고 하는 것인데, 자, 죄송합니다. 자, 행렬 B 곱하기 C에, 자, 요걸 살짝 선생님이 다시 써보겠습니다. 행렬 B 곱하기 C라고 하는 것은 행렬 B는 E 플러스 A라는 행렬이고, 행렬 C는 E 마이너스 A라고 하는 행렬인데, 자, 요놈을 전개를 하면 E 마이너스 A의 제곱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인자의 성질에 의해서 A의 세제곱이 영행렬이 되면 A의 제곱도 뭐가 된다? 그렇죠. 영행렬이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결국 행렬 B 곱하기 C는 단위 행렬이 된답니다. 그러면 B 곱하기 C의 디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행렬의 디터민이고, 단위 행렬의 디터민은 1이기 때문에 이놈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렬 BC의 디터민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행렬 BC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0인자로 행렬 A가 정의되어 있을 때는 행렬 A는 절대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또 0인자는 세제곱이 0이면 여기서처럼 2제곱도 A의 2제곱도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또 A의 디터민이 0, 즉 A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면 A와 행렬의 곱셈으로 결합하는 모든 행렬들의 뭐는 역행렬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한 방에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디터민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답니다. 아시겠죠?